아, 죄송합니다. 지난 시간 어제죠? 그러니까 어제 6번 문제 영상을 NG를 낸 걸로 올려가지고 후회가 중간에 잘리죠. 다시 좀 풀어드릴 테니까 먼저 이거부터 보신 다음에 계속 이제 진도를 나갈게. 자, 볼게.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까지 합이 N제곱 더하기 2N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얘를 가지고 이러한 값을 구하는 문제이고요. 뭔가 다이렉트로 풀려고 하시면 안 돼. 무조건 원칙적으로 푸셔야 됩니다. 시그마 계산을 하시기 위해서는요, 무조건 일반항이 어떻게 표기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만 돼요. 이 일반항이 어떻게 표기되는지 무조건 확인하자. 뭘 가지고? 얘를 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참고적으로 오랜만에 나온 이야기니까 말씀을 드려볼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까지의 합이 n에 대한 2차식 꼴이고 상수항이 0이야. 보자마자 이 수열 A는 무조건 등차 수열이구나.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해볼게. 자, 오랜만에 그냥 간단하게 SN으로 좀 표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SN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일반항 A의 구하는 거 알고 계실 거야. 실제 SN에서 SN 빼기 1을 빼주시게 되면 일반항이 구해지더라 말씀드렸었죠. 자, SN 빼기를 구해볼게. N자리에 N 빼기 1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N 빼기 1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N-1이야. 정리 좀 합시다. N제곱 빼기 2N 더하기 1 더하기 2N 마이너스 이니까요. 마이너스 2 플러스 2 지워주시면 실제 n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맞죠? 자, SN과 SN 빼기를 모두 알고 있으니까 이제 실제 수열 A의 일반항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녀석에서 이 녀석 빼주시면 되고요. n제곱 지워지니까 실제 2n 더하기 1이에요. 자, 그런데 항상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구한 일반항 A에는요, n값이 2 이상일 때밖에 성립이 안 됩니다. 항상 조심을 하셔야 돼. A1은 항상 따로 빼서 구하셔야 되고요. S1을 구하시면 되겠네. S1은 실제 1 더하기 2니까 3이구나.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만 이 경우에는요. 실제 AN의 1자리를 집어넣으시면 실제 A1이 3이라고 구해져. 즉 이 A1이 이 식에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구분지어 쓸 필요가 없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확인 작업을 하신 다음에 일반항을 구하시는 게 맞다고.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요. 상수항이 0이었기 때문이야. 만약에 상수항이 0이 아닌 다른 값이잖아. 무조건 첫 번째 항에 우수열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들 계속 봐왔기 때문에 아실 거야. 알겠지? 어쨌든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수열 A에 관찰해 보시니까 등차 수열이 맞겠구나.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구해 보도록 할게요. K 곱하기 A, 2K가 뭔지 일단 확인을 하실 수 있어야 돼. A, 2K는요, 실제로 N자리에 2K를 집어넣은 꼴이니까 4K 플러스 1이요. 즉, K 곱하기 4K 플러스 1이구나. 일반항 표기가 무엇인지 확인이 되셨고요. 이 녀석 자리에 이 녀석만 집어넣어가지고 실제 시그마 계산만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구나. 자, 이제 끝났어.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K 곱하기 4K 플러스 1이니까요. 4K 제곱 더하기 K 이 녀석을 계산하시면 되고요. 적절히 시그마의 어떤 성질들을 이용해 보도록 합시다. 4 더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K 제곱 더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K이고요. 4 곱하기 자 바로 갑시다. 6분의 10 곱하기 11 곱하기 21 더하기 2분의 10 곱하기 11이고요. 이거를 제가 디테일하게 계산해 드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실제 마무리 지으시게 되면 계산 결과는 1599야. 이렇게 계산해 나가시면 돼요. 다시 한번 무조건 일반항 확인을 하셔야만 됩니다. 어설프게 다이렉트로 자꾸 가려고 하지 마세요. 일반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어진 조건들을 하나하나 빠지시게 되면 뭔가 구해지겠구나. 알겠지? 11번이죠. 자, 수열 AN의 일반항인 AN이 3n 빼기 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무엇을 구하는 문제냐? A1 곱하기 A2 곱하기 A2 곱하기 A3 곱하기 A3 곱하기 A4 쭉 가서 A9 곱하기 A10까지 더한 값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문제이고요. 자, 보세요. 일단 수열의 합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수열의 합에 대해서 이 녀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그마로 표현을 바꾸셔야 돼요. 시그마로 표현을 바꾸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확인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첫 번째가 더해지는 항의 개수이고 두 번째가 실제 그 수열의 일반항 표기야. 자, 볼게. 일단 첫 번째 항이 얘고 두 번째 항이 얘고 세 번째 항이 얘야. 자연스럽게 이 녀석은 9번째 항이구나. 더해지는 항의 개수는 9개라는 거 금방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맞죠? 자, 두 번째. 실제 이 녀석의 일반항 표기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돼.
제 맘대로 이 수열을요, 제가 BN이라고 한번 표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B1이고 얘가 B2고 얘가 B3야. B1은 A1 곱하기 A2고요. B2는 A2 곱하기 A3야. B3가 A3 곱하기 A4니까 실제 BN은요, AN과 AN 더하기 1을 곱한 값이라고 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지? 실제 N자리에 1 집어넣으시면 첫 번째 항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N자리에 2 집어넣으시면 두 번째 항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B9 곱하기 B10은 실제 B9니까 9개의 항을 더하는 게 맞구나. 이런 식으로 표기할 수 있겠지. 맞지? 자, AN 같은 경우 이미 일반항 표기 알고 있으니까 식으로 더 바꿔드릴게. AN 대신에 3n 빼기 들어가시면 되겠네. 3n 빼기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 N 대신에 N 더하기를 집어넣으시면 실제로 3n 더하기 1일 거야. 자, 이렇게 일단 BN이라고 하는 항에 대해서 일반항 표기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더해지는 항의 개수가 9개라는 사실과 실제 BN이라고 하는 이 수열의 일반항 표기까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을 바꾸실 수 있을 거야. 시그마 K가 1부터 9까지 이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3K-2까지 3K 더하기 1 이걸 계산하시면 되고요. 안에 있는 이 녀석 전개 좀 해볼게. 시그마 K가 1부터 9까지 전개 좀 합시다. 9K의 제곱 마이너스 6K 더하기 3K니까 마이너스 3K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1하니까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구나. 맞죠? 자, 시그마의 성질로 인해서요 각각에 대해서 시그마를 분배할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쪼개 쓰는 것이 가능하겠구나. 마이너스 2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K 그 다음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2 이런 식으로 표현을 싹 다 표기할 수 있고요. 이 값과 이 값,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는 값들이니까 아주 나무를 지어드릴게. 오른쪽으로 좀 빼봅시다. 9 곱하기 K제곱 공식 외우셨죠? 6분의 9 곱하기 10 곱하기 9개 플러스 1이니까 19개네요. 됐을까? 빼기 3 곱하기 2분의 9 곱하기 10 마지막 2가 9번 더해지는 거니까 빼기 2구 18 이걸 계산하시면 되겠구나. 아시겠죠? 자, 계산은 제가 해드리지 않을 거고요. 실제 계산하시면 답이 뭐가 나오느냐? 계산 결과 답은요 2412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주어져 있는 수열의 합을요 먼저 시그마로 표기를 바꾸셔야 돼. 바꾸는데 필요한 내용은 두 가지야. 첫 번째가 일반항 표기이고요. 두 번째가 실제 더해지는 항의 개수이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훈련을 좀 하셔야 하는데 12번입니다. 12번 풀기 전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되는 녀석이거든요. 들어봐. 정해져 있는 줄의 개수가 있어. 예컨대 줄이 10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녀석을요, 가능한 최대한 많은 상자에다가 나누어 담고 싶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정해진 줄을 최대한 많은 상자에 담기 위해서는요, 한 상자에 담기는 줄의 개수는 최소가 되어야만 돼요. 맞니? 자, 최소 한 개씩만 담아야 실제로 상자가 10개가 만들어지는 거야. 맞지? 만약에 한 상자의 최소값이 아닌 2개를 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되는 순간 실제로 사용되는 상자의 개수는 9개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정해진 줄을요 최대한 많은 상자에 나눠 담기 위해서는 한 상자에 담는 줄의 개수를 최소로 줄이셔야만 돼요. 이 정도의 기본적인 원리는 금방 이해되실 거라고 믿고요. 자, 이 아이디어를 근간으로 이제 제가 실제 문제를 좀 풀어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 자, 다음 주문서대로 가능한 많은 상자의 귤을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상자에 넣는 귤의 개수는 최소로 줄이셔야만 돼. 자, 이때 필요한 상자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주문서의 내용을 좀 봅시다. 귤 200개야. 일단 정해진 귤은 200개예요. 귤이 200개가 주어져 있고요. 이 녀석을 최대한 여러 상자에 나누어 담아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모든 상자에는요 적어도 귤 한 개가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자에 들어있는 귤의 개수는 모두 다 다르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자에다가 실제로 넣는 귤의 개수를 최소로 맞추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1번 상자, 2번 상자, 3번 상자 이런 식으로 쭉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최소로 맞추셔야 돼. 1번 상자에 최소 한 개만 넣어주시면 되겠구나. 맞지? 2번 상자에도 최소가 1이었으면 참 좋겠지만 불가능합니다. 왜냐? 실제로 마지막 조건을 보시면은
상자에 들어있는 모든 균의 개수가 다르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여기에는 한 개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한 개 일치하니까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1보다는 크면서 가장 작은 값을 써주시면 되겠구나. 몇일까요? 두 개란 얘기야. 알겠니? 마찬가지 3번 상자에는 한 개도 들어가지 않고 두 개도 안 됩니다. 알겠죠? 자, 2보다는 크면서 가장 작은 값 3개를 넣어주시면 되고, 마찬가지 4번 상자에는 4개를 넣어주시면 되겠구나. 5번 상자에 5개, 6번 상자에 6개 쭉 이어나가셔서요. n번 상자에다가 실제로 n개의 균을 넣었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상자부터 n번 상자까지 정해진 규칙대로 다 봤습니다. 최소를 맞추시면 좀 다 봤고요. 실제 담긴 균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좀 작성을 좀 해볼게요. 한 개부터 n개까지의 총 합이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식을 이용하시면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요, 이 총 균의 개수는요, 토탈 200개를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일단 부등식을 만들 수 있을 거고요. 이러한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n값을 한번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n에다가 실제 19를 대입하시면 좌변은 190이야. 성립을 합니다. 하지만 n에다가 하나를 더 키운 20을 대입하시게 되면 좌변이 210이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최대값 n은 19가 되고요. 19번 상자까지는 니네가 알고 있는 이 조작으로 열심히 균을 담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균의 개수는 200개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실제 n에다가 19를 대입하시면 좌변값이 190이야. 사용한 균이 아직 190개밖에 안 된다고요. 10개가 남았어. 남아있는 10개를 마저 잘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어떻게 처리할지를 조금 더 고민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여기가 19번 있어요. 여기가 19번 상자이고 19번 상자에 19개가 담긴 겁니다. 그 다음 여기까지 토탈 해가지고 일단 190개의 균이 담겨있다라는 상황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아있는 10개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제가 마지막 하나의 상자를 더 추가시켜가지고 여기에 만약에 10개의 균을 담았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상황은 절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미 10번 상자에 10개가 담겨 있습니다. 10번 상자에 10개 담겨 있고 20번 상자에도 10개 담겨 있어. 똑같은 균의 개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나눠볼까? 만약에 20번 상자에다 한 4개만 담을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 6개를 21번 상자에 담아볼까? 이런 상황도 만들어질 수가 없다고. 왜냐? 4개 똑같다고. 6번 상자 6개 똑같다고. 다시 말하면은 19개의 추가적으로 상자를 더 만드는 건 불가능하겠구나. 이런 게 느껴지셔야 돼요. 상자를 추가시키는 건 불가능하니까 이미 기존의 19개의 상자에다가 남은 줄 10개를 더 담는 수밖에 없겠구나.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담으면 되겠네요. 그냥 마지막 상자, 19번 상자에 담겨있는 19개가 여기에 추가적으로 남은 10개를 더 담게 되면 실제 마지막 상자에는 29개가 담기게 되고요. 앞에 상자에 담긴 균이랑 겹치는 거 분명히 없을 거라는 거지. 알겠지? 남은 10개를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시게 되면 실제 필요한 상자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느냐? 19개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기본적인 원칙이 되는 아이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만 돼. 정해진 균을요, 최대한 많은 상자에 나누어 담기 위해서는요, 한 상자에 들어가는 균의 개수가 최소가 되어야만 돼요. 오케이? 그 다음, 한 상자에 담기는 균의 개수가 모두 달라야만 되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1번 상자에 1개, 2번 상자에 2개, 3번 상자에 3개 이런 식으로 담아야만 최소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해되셔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 부등식 적절히 만드셔가지고요.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최대값 n을 구하신 다음에 남아있는 줄 10개를 어떻게 처리할지만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추가적인 상자에 담게 되면 마찬가지로 3번 원칙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기존 상자의 적절히 담아낼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13번입니다. 수열이학 마지막 문제이고요. 이 녀석이 이제 끝나게 되면은 이어서 뭘 할 거냐? 우리가 지난 이제 오프라인 수업 때 이제 진도를 다 못 나갔었죠? 수학적 기납법 24페이지 9번부터 해가지고 계속 진도를 나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문제 좀 마무리 지읍시다. 13번 문제죠. 3과 10 사이에 있는 유리수 중에서요, 분모가 12인 기하공수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3과 10 사이에 가면 어려우니까요, 기본적으로 좀 쉬운 것부터 말씀드리고, 0과
1 사이부터 하는 걸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0과 1 사이에 있는 분수들 중에서 실제 분모가 10인 기하 분수 어떻게 확인하느냐? 12분의 1, 12분의 2, 12분의 3, 12분의 4 쭉 가셔서 12분의 11까지 보셔야 돼요. 이들 중에서 실제 약분이 안 되는 것들만 골라오시면 되는 거야. 맞지? 실제 약분이 안 되는 것들만 싹 골라오시게 되면 뭐만 남느냐? 12분의 1, 12분의 5, 12분의 7, 12분의 11 이렇게 4개밖에 남지 않을 거야. 이건 니네가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4개가 있습니다. 어쨌든 문제에서는요, 0과 1 사이가 아니라 3과 10 사이라고. 자, 이제 어떻게 하는지 잘 들어봐. 3과 4 사이에 있는 녀석들 중에서 마찬가지 분모가 12인 기하 분수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느냐? 주어져 있는 이 녀석에다가 각각 30만 더하면 됩니다. 자, 실제 3 더하기 12분의 1과 3 더하기 12분의 5와 3 더하기 12분의 7과 마지막 3 더하기 12분의 11 이렇게 4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3과 12 사이니까 12분의 37부터 쭉 가셔가지고 12분의 47까지 맞니? 맞죠? 12분의 37부터 12분의 47까지 얘네 중에서 약분이 안 되는 것들만 골라오시면 실제 이 녀석 4가지라는 거 한 번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마찬가지로 비슷한 느낌으로 계속 가볼게. 4와 5 사이에 있는 분모가 12인 기하 분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확인하시면 되느냐? 자, 12분의 1, 12분의 5, 12분의 7, 12분의 11 이 기본 구조는 똑같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4만큼만 더 더해 주시게 되면은 그러한 답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 5와 6 사이에 있는 그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기하 분수는요. 12분의 1 더하기 5, 12분의 5 더하기 5 이런 식으로 구해나가면 된다는 얘기. 알겠지? 쭉 가셔서 어디까지 가셔야 되느냐? 10 사이니까 9부터 10 사이에 있는 이놈들까지 여러분들이 구해주셔서 싹 다 더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써볼게. 9 더하기 12분의 1, 9 더하기 12분의 5, 9 더하기 12분의 7, 마지막 9 더하기 12분의 11 이렇게 만들어진 모든 놈들을 싹 다 더하시면 되겠구나. 얘네들을 싹 다 더해주시면 되는데 하나 얘네들 더할 거니? 그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겠죠. 자, 배우고 있는 내용이 시그마입니다. 적절히 시그마라고 하는 기호를 이용해서요, 이 녀석들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만 돼. 해볼게. 이놈들을 한 뭉탱이로 볼게요. 한 뭉탱이, 한 뭉탱이, 한 뭉탱이 이런 식으로 한번 관찰을 해서 시그마를 이용해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잘 봐. 자, 3 더하기 12분의 3 더하기 12분의 5, 3 더하기 12분의 7, 3 더하기 12분의 11 얘는 어차피 그 다음 항으로 가도 계속 고정이라고. 유일하게 바뀌는 부분은요 3, 4, 5, 6, 7, 8, 9야. 맞지? 3부터 9까지니까 일단 K를 3부터 9까지라고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일반항 표기를 해볼게. K 더하기 12분의 1 더하기 K 더하기 12분의 3 더하기 K 더하기 13이 아니 죄송해요 5죠. K 더하기 12분의 7 더하기 K 더하기 12분의 11 이런 식으로 실제 작성을 하시게 되면 정확히 모양이 맞아 떨어지는 거 확인이 되실 거라고. 확인 한번 해볼게. K 자리에 3 넣으시면 3 더하기 12분의 1, 3 더하기 12분의 5, 3 더하기 12분의 7, 3 더하기 12분의 11이고요. 그 다음 값 4 넣으시면 만들어지고, 그 다음 값 5 넣으시면 그 다음 또 만들어지고, 마지막 9 넣으시면 마지막 게 만들어지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아, 계산을 일단 간단하게 만들었고요. 실제 마무리만 지으시면 되겠구나. 자, 해드릴게. 시그마 K가 3부터 9까지고요. 안에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정리 좀 해볼게. K가 4개니까 4K고요. 그 다음 12분의 1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11인데 12분의 1 더하기 12분의 11이 1이야. 두 개 더하면 1이라고. 아,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겠고. 아, 거의 다 왔습니다.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죠. 자,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4 빼시고요. 시그마 K가 3부터 9까지 K 더하기 시그마 K가 3부터 9까지입니다. 맞나요? 등차 수열의 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 곱하기 실제 3부터 9까지의 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등차 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좀 계산을 해볼게요. 2분의 3, 4, 5, 6, 7, 8, 9야. 항의 개수가 7개고요.
그 다음 첫 번째 항이 3이고 마지막 항이 9입니다. 실제 더하시면은 12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계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나요? 마찬가지로 2는 상수네. 3, 4, 5, 6, 7, 8, 9야. 항의 수가 7개이고요. 2를 총 7번 더하라는 얘기니까 그냥 7 곱하기 2라고 계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죠? 자, 거의 다 왔어요. 2랑 10이 나랑 하시면 6이고요. 실제 28 곱하기 2가 몇이냐? 28 곱하기 6 하시면은 144냐? 168이냐? 168 더하기 14가 되니까 마무리 지으시면은 182라고 하는 답이 얻어지게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지? 다시 한번. 0부터 1 사이에 어떤 분모가 심인 기하 공수를 먼저 나타낼 수 있어야 돼. 이 녀석들을 베이스로 나머지가 먼저 표현될 수 있다. 이걸 알고 있는 게 핵심이라고. 자, 얘네들을 싹 다 더할 건데요. 그냥 더하시는 문제가 아니겠죠. 니네가 이미 배웠던 시그마라고 하는 기호를 이용해서 적절히 표현할 수 있어야만 되고 나머지 계산은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마무리 지으시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자, 이제 이어서 이제 또 수학적 기납법 몇 페이지냐? 아까 말씀드렸죠. 24페이지, 24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9번입니다. 자, 이제 수학적 기납법이죠. 모든 자에서 n에 대해서 주어져 있는 이 등식, 그냥 제가 마음대로 좀 1이라고 이름을 좀 붙일게요. 이 녀석의 성립함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등식은 니네가 처음 보는 등식은 아니야. 언제 봤냐면 잠깐 앞 페이지 보세요. 프린트 17페이지의 10번 여기에서 한번 봤던 문제입니다. 실제 이 수열의 합을 계산하시면 오른쪽으로 바뀐다는 걸 보셨고요. 이런 식으로 풀었어. 수열의 합이니까 적절히 시그마라고 하는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바꾸시고요. 마무리 계산을 짓게 되면 오른쪽으로 바뀌더라고요. 자, 풀이 과정을 한번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 어쨌든 한번 봐봤던 등식인데요. 수학적 기납법 방안이니까 하라는 대로 수학적 기납법을 사용해서 한번 마찬가지로 증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같이 볼게.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일단 먼저 수학적 기납법이니까 무엇을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n자리에 먼저 1을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n에다가 1을 실제 넣으시면요. 좌변은 뭐가 되냐면 좌변은 1 곱하기 2분의 1만 나오니까 실제 2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지? 자, 마찬가지 무변도 한번 관찰을 해볼게요. 무변은 주어져 있는 이 식에다가 n자리에 1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1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말 그대로 무변이 2분의 1이라고 성립한다라는 느낌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맞지? 넘어갈게. 이제 2단계로 보셔야 돼요. 적당한 자연수 K에 대해서 n값에다가 K를 집어넣었을 때 성립을 한번 가정해보자. 이러한 가정하에 K 다음 자연수인 K 더하기 1을 집어넣었을 때에도 저 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게 되면은 완벽하게 끝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이니까 바로 가보도록 할게. n자리에다가 실제로 K를 한번 집어넣어보도록 할게. 1 곱하기 2분의 1, 2 곱하기 3분의 1, 3 곱하기 4분의 1 쭉 더해져서 6까지 더해져야 되느냐? K 곱하기 K 더하기 1분의 1까지 더해져야 되고요. 실제 이 녀석이 K 더하기 1분의 K와 같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상태야. 이 식만 가지고 너희가 뭘 만들어야 되느냐? 다시 한번. 이 식을 가지고 너희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야 될 식은 뭐냐면요. 이 녀석에다가 n자리에 K 더하기 1을 집어넣은 식을 만드시면 끝나는 거야. 알겠지? 자, 만드는 과정에서 무슨 조작이 필요하냐? 이 녀석에다가 양변에 똑같이 무언가를 더해주셔야 돼. 계속 해왔던 패턴이니까 뭘 더할지는 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양변에 똑같이 K 더하기 1과 K 더하기 2 곱한 것분의 1을 실제로 한번 더해보도록 하자. 실제 이만큼을 더하게 되면은 식이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느냐? 자, 올라갈게. 실제 더하시게 되면은요. 1 곱하기 2분의 1, 2 곱하기 3분의 1 쭉 가져서요. 원래 있던 K 곱하기 K 더하기 1분의 1까지였었고 우변은 K 더하기 1분의 K였는데 양변에 똑같이 이만큼이 더해지니까 여기 부족한 양변이 K 더하기 1, K 더하기 2분의 K 양변에 똑같이 더해지니까요. K 더하기 1분의 K 그러니까 이만큼이 더 더해지는 거예요. 자,
우변에 있는 이 녀석이 적절히 모양을 바꿀 수 있으면 끝나는 거고요.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밑에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제가 좀 따로 빼가지고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계속 이어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변을 제가 한번 모양을 좀 바꿔드릴게요. 실제 바꾸시게 되면, 자, 항과 항의 덧셈입니다. 공통인수가 눈에 보이셔야 돼요. 분모에 있는 k 더하기 1 공통인수라고 보시면 좋으니까 실제 이 녀석은요, k 더하기 1분의 1로 빼낼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 앞에 있는 항은요, k 더하기 1분의 1이 빠져나가시니까 실제 k밖에 안 남습니다. 맞나요? 뒤에 있는 녀석은요, k 더하기 2분의 1밖에 안 남을 거고요. 바로 안에 있는 식을 좀 정리 좀 해드릴게요. k 더하기 2분의, 자, k 더하기 2 곱하기 k 하신 거에다가 1만큼 더해주시면 되는 거야. 맞죠? 지금 분모를 k 더하기로 통분을 해준 겁니다. k 곱하기 k 더하기 2 더하기 1로 실제로 통분이 되고 있고요. 자, 분모에 있는, 분모가 아니죠. 분자죠. 분자에 있는 녀석을 잘 보시면요,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잘 봐. k 곱하기 k 더하기 2는 실제로 k제곱 더하기 2k야. 거기에 추가적으로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이 녀석은 니네가 알고 있는 무슨 제곱식이냐면요, 완전 제곱식이야. k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모양이 바뀌게 되는구나. k 더하기 1, k 더하기 1 제곱 하나씩 지워지시게 되면 실제 정리하시면 이 모양으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알겠지? 한번 쭉 자세하게 좀 보세요. 이 녀석을 실제로 자잘하게 계산을 처리하시게 되면 k 더하기 1분의 1이라고 하는 공통인수로 묶었을 때 이 모양으로 바뀐다는 거 여러분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싹 정리했을 때 이런 모양으로 바뀌게 되고요. 실제 이 식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녀석, 알고 있는 식의 양변에 똑같이 이 녀석을 더했더니 만들어진 식 잘 관찰을 해보시면은 등식 1에다가 n자리에 k 더하기 1을 집어넣은 식이라는 게 금방 확인이 되실 거야. 맞죠? 자, 증명 끝났습니다. 따라서 n에다가 k 더하기 1을 대입해도 실제 저 공식 1은 성립한다 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단계, 2단계 모두 증명이 끝났으니까 실제 저 공식 1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무조건 성립하는 공식이구나 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겠지. 자, 끝났어. 1과 2에 의하여 저 공식 1은요, 공식 1은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성립하는구나.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성립하는 등식이다 라는 사실을 증명하게 되었고요.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수업 시간에 해왔던 패턴이니까 다시 한번 주어진 거, 알고 있는 걸로 결국 이끌어낼 식이 무엇인지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양변에 적당히 무언가를 더해주면은 우변만 잘 누적했을 때 맞춰지더라고요. 알겠지? 자, 이제 25페이지죠. 수학적 기납법 2입니다. 자, 다른 내용 아니야. 잘 들어봐. 기존의 수학적 기납법을 먼저 설명을 다시 들어볼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어떤 명제 Pn이 항상 성립하는 명제이다. 이런 걸 좀 증명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수학적 기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요, 딱 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돼. 첫 번째, 자연수의 출발, 뭐로 출발하냐면요, 1로 출발하죠. 실제 n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시면 돼.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그 수학적 기납법의 핵심이죠. n에다가 적당한 자연수 k를 집어넣었을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한 가정 하에 그 다음 자연수인 k 더하기 1도 마찬가지로 성립한다 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는 순간 증명은 끝나는 겁니다. 맞죠? 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지금 수학적 기납법 2의 내용은 이런 얘기야. 모든 자연수 n이라는 조건만 살짝 바꾸고 있습니다. 모든 자연수 n 대신에 예컨대 3 이상의 모든 자연수 이런 식으로 살짝 조건을 바꿔볼게. 3 이상의 모든 자연수 n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조건만 살짝 바꿨어. 이런 명제를 증명할 때에는요, 이런 식으로 가시면 2번은 똑같이 가시면 되고요. 1번만 출발이 뭐로 바뀌는 거냐면 1이 아니라 3으로 바뀌는 거죠. 이것만 3으로 바꾸시고 나머지 내용은 똑같이 따라가시면 됩니다. 별거 아니야. 알겠지? 이제 이런 느낌을 살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남아있는 10번과 11번 좀 풀어드리도록 할게. 자, 10번이죠. 이제 수학적 기납법 2단계 10번입니다.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등식은요, 나름 네임드야. 유명한 부등식이고요. 적어놓으세요. 베르능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부등식입니다. 베르능의 부등식. 혹시 물리 시간에 베르능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배웠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저 사람은 수학자는 아니고 물리학자예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기체, 어떤 공기 중의 흐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한 사람이고, 제가 어떤 얄팍한 지식으로 잠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야. 공기가 열심히 뭐 흘러가고 있겠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문틈을 조금만 열어놓으면은 여기에서 이제 어떤 공기 흐름이 되게 빨라진다. 이런 거 혹시 여러분들 본 적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한 사람이고요. 그 연구 과정에서 필요했던 부등식이 이건가 봐. 저도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 혹시나 이제 공대 계열로 여러분들이 진학을 하시게 되면은 분명히 보게 될 내용이고, 수학에서도 아주 유명한 부등식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증명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 자, n이 이상일 때에만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발이 2가 돼야 되겠지. 자, 해봅시다. 첫 번째, n이 2일 때 실제로 저 부등식이 성립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좌변은, 실제 좌변은 이자리에 1을 집어넣으시니까 1 더하기 h의 제곱이 되고요. 1 더하기 2h 더하기 h의 제곱이라고 풀었을 수 있을 것 같아. 맞지? 자, 마찬가지 우변도 마찬가지로 좀 n에다가 1을 대입해볼게. 우변 값에다가 n자리에 1을 대입하시면 1 더하기 2h가 됩니다. 맞나요? 자, 좌변과 우변의 크기 비교를 해보았더니 우변 모양에다가 똑같이 h제곱만 더해주시게 되면 좌변으로 바뀌는 거야. 맞니? 그리고 실제 h값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값은 무조건 양수라고. 무조건 크기 관계가 좌변을 풀 수밖에 없겠구나. 자, 일단 부등식 성립합니다. 증명 끝났고 2단계로 넘어가셔야 되겠죠? n에다가 k를 집어넣었을 때 성립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이러한 가정하에 n에다가 k 더하기 1을 집어넣은 규칙도 성립하는지를 보이면 증명은 완성이 되는 거고요. 자, 한번 식에다가 n자리에 k를 집어넣을게. 1 더하기 h의 k제곱이 실제 1 더하기 hk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kh가 클까요? kh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걸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 이 식에 n자리에 k 더하기 1을 집어넣은 식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증명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조작을 취할 거냐? 양변에 똑같이 1 더하기 h를 한번 곱해보도록 하자. 양변에 똑같이 1 더하기 h라고 하는 녀석을 곱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느냐? 자, 항상 부등식이기 때문에 곱하는 숫자의 부호를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녀석의 부호가 음수이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진다고. 하지만 1과 h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이 값은 분명히 양수일 거야. 따라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겠구나. 자, 1 더하기 h의 부호가 양수이기 때문에 실제로 부등호의 방향이 안 바뀌고요. 좌변은 1 더하기 h의 k 더하기 1제곱으로 바뀔 거고요. 우변은 원래 있던 1 더하기 kh 곱하기 1 더하기 h로 바뀌게 됩니다. 맞니? 우변만 살짝 좀 볼게요. 우변 실제로 얘랑 곱해서 전개를 하시게 되면은 1 더하기 kh 마지막으로 더하기 k 곱하기 h의 제곱으로 모양이 바뀌게 되는데요. 자, k 값은 자연수야. 그리고 h 값은 어쨌든 양수이기 때문에 제곱해도 분명히 양수일 거라고. 이만큼의 값이 무조건 양수란 얘기야. 양수만큼 더해졌기 때문에, 자, 따라서 1 더하기 k 곱하기 h랑 크기 비교를 하시면 무조건 위의 식이 커질 수밖에 없다. 왜냐? 이만큼의 부호가 양수이기 때문이구나. 알겠니? 이런 식으로 부등식이 만들어졌고요. 자, 필요한 이 식이랑 이 식만 잘 추려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 녀석과 이 녀석 무조건 얘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실제 얘랑 얘의 비교관계를 잘 보시면 원래 있는 등식에 n자리에 k 더하기 1을 집어넣은 식이라는 게 확인이 되실 거야. 맞지? 잘 봐봐. k 더하기 1, n자리에 k 더하기 1 들어가시면 잘 만들어지고요. 이 녀석 실제 n자리에 k 더하기 1 집어넣으시면 이 식 만들어지는 거 확인되고 계십니다. 얘만 가지고 실제 양변에 얘만 곱해 보았더니 이러한 부등식 관계가 성립되는 게 확인이 되었고요. 따라서 실제 n에다가 k 더하기 1을 집어넣었을 때에도 저 부등식이 성립한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성립한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고요. 2단계도 끝난 거죠. 자, 1단계랑 2단계 종합하시면 실제로 저 부등식은
2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다 라는 사실을 증명하게 된 겁니다. 맞죠? 따라서 여러분들 아래 쓰시면 좋을 것 같아. 따라서 실제 1과 2에 의하여 저 부등식을 2 이상의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다 라는 사실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마음을 지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오늘은 11번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연습 문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이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이러한 부등식이 항상 성립함을 수학적 기능법을 이용하여 증명하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해볼게. 일단 시작이 되는 자연수가 2니까요. 얘네다가 이를 대입했을 때 실제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좌변부터 봅시다. 좌변에 n자리에 이를 대입하시면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 1부터 2의 제곱분의 1까지의 합이니까 계산하시면 4분의 5야. 계산하시면 4분의 5가 되고요. 자, 우변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 우변에다가 마찬가지로 n자리에 이를 대입하시면요. 2 빼기 2분의 1이고요. 실제 계산하시면 2분의 3입니다. 2분의 3이고 2분의 3은요 4분의 6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변이 더 큰 값이 되겠지. 맞지? n자리 1을 대입했을 때에는 실제 우변이 저변보다 크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성립되고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셔야 되겠죠. n자리에 k를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하자. n이 k일 때 실제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자, 이러한 가정하에 n자리에 k 더하기 1을 집어넣었을 때에도 성립을 하는지 이 사실만 정확히 증명할 수 있으면 끝나게 되는 거야. 맞죠? 자, 일단 가지고 있는 식 n이 k일 때 실제 성립한다를 얘기했으니까 알고 있는 식을 먼저 써보도록 할게. n자리에다가 k를 대입하시는 식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네. 1 더하기 2제곱분의 1 더하기 3제곱분의 1 쭉 더해져서요. k제곱분의 1까지 더한 결과가 실제 2 빼기 k분의 1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 식을 알고 있는 상태야. 이 식을 가지고 너희가 만들어야 될 식은 뭐냐면요. 이 식에 n자리에 k 더하기 1을 집어넣은 식을 만드셔야 돼. 자, 일단 밝혀내야 될 식을 좀 적어드릴게. 얘가 밝혀내야 될 식은요. 이런 구조입니다. 쭉 가셔서 k 더하기 이쪽에서 k제곱분의 1 k 더하기 1제곱분의 1까지의 합이 실제로 2 빼기 k 더하기 1분의 1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 식을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맞지? 자, 어떻게 할 거냐? 보통 좌변이 맞추기 쉬운 구조입니다. 따라서 좌변을 맞추기 위해서 양변에 이만큼을 한번 더해보도록 할게. 이 식의 양변에 k 더하기 1제곱분의 1만큼을 더해보도록 하자. 어차피 부등식이라고 해도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더할 때에는요. 이 녀석의 부호가 양수이든 음수이든 관계없이 항상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태어나서 실제 더해주시게 되면요. 좌변은 원래 있던 녀석 그대로 쭉 써주신 거에다가 k 플러스 1제곱분의 1만큼이 추가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 우변도 원래 있던 6 빼기 k분의 1 이 녀석에다가 추가적으로 k 더하기 1제곱분의 1만큼만 붙게 되는 거야. 맞지? 그리고 부등호의 방향에 변화는 생기지 않습니다. 자, 이 식을 이 모양으로 바꾸었고요. 이 모양으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식을 밝혀내셔야만 해요. 자, 어떻게 할지 잘 보세요. 1보다는 2가 분명히 큽니다. 만약에 얘보다 얘가 크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순간 잘 보세요. 얘보다 얘가 크고요. 얘보다 얘가 크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분명히 얘보다는 얘가 크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밝히고 싶은 이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해되시죠? 니네들이 밝혀야 될 내용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 얘보다 이 녀석이 실제로 크다라는 것만 정확히 증명할 수 있으면 모든 내용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맞죠? 이것만 어떻게 할지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또 마찬가지 공간이 부족하니까 따로 빼가지고 좀 적어드리도록 할게요. 타동 때문에 끊겨가지고 계속 이어서 가르쳐 죄송해요.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 얘보다 얘가 실제로 크다라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으면 증명은 끝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써볼게. 따로 공간을 좀 빼가지고 적어드리겠습니다. 2 빼기 k분의 1 더하기 k 더하기 1 제곱분의 1보다 2 빼기 k 더하기 1분의 1이 실제로 크다
크다라고 하는 사실만 증명할 수 있으면 모든 내용이 마무리가 되는 거야. 자, 이 부등식이나 똑같은 말이 뭐냐면 저기요. 똑같이 좌우변에 2 있으니까 지워도 상관이 없고요.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k분의 오른쪽으로 넘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빨리 좀 모양을 바꾸시게 되면 실제 k 더하기 1 제곱분의 1보다 k분의 1 빼기 k 더하기 1분의 1이 크다라는 식으로 바꿀 수 있고, 다시 한번 얘가 얘로 바뀌는 과정은 똑같은 이 지우고요.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k분의 1만 오른쪽으로 넘긴 거라. 알겠지? 자, 계속 갑시다. 이 부등식이나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우변을 살짝 정리 좀 할게요. 통분을 하시게 되면 실제 k 곱하기 k 더하기 1 분의 k 더하기 1 빼기 k니까 그냥 분모가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우변의 모양을 만드실 수 있고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어차피 k가 K래요. 죄송해요. 어차피 K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분모에 있는 이 값들은 무조건 양수일 거라고. 맞지? 자, 따라서 그냥 K 더하기 하나 지워도 전혀 상관이 없겠구나. 지우시게 되면은 실제 K 더하기 1분의 1이 K분의 1보다 작다라고 식을 만드실 수 있고요. 마무리 지읍시다. 좌우변은 똑같이 K 곱하기 K 더하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좌변과 우변은 똑같이 K 곱하기 K 더하기를 곱하시게 되면은 어차피 양수이니까 부동의 방향은 바뀌지 않을 거야. 그리고 좌변은 실제 약분하시게 되면 K밖에 안 남고요. 우변은 K 더하기 1밖에 남지 않을 거야. 무조건 K 더하기 1은 K보다 크다라는 사실이 맞죠? 이 말이나 같은 말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무조건 얘보다 이 녀석이 크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맞죠? 자, 끝났네. 얘보다 얘가 실제로 큰 값이 많기 때문에 증명은 끝났습니다. 좌변보다 우변이 무조건 크고요. 이 식은 실제로 원래 부등식의 n자리에 k 더하기를 집어넣은 식이기 때문에 증명이 끝난 거구나. 마무리만 지을게. 따라서 실제 n에다가 k 더하기를 집어넣었을 때에도 저 부등식은 성립하는구나 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고요. 자, 이제 마무리 지으셔야죠. 자, 최초의 자연수 2에서 여기가 성립하는 거 확인하셨고요. K에서 성립한다라는 가정하에 그 다음 자연수인 K 더하기 1에서도 성립한다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모든 내용이 끝났죠. 따라서 1과 2에 의하여 저 부등식은 실제로 2 이상의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다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남아있는 연습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